결론은 유명해져야겠다였어요. 갑자기 왜? 무슨 소리냐면, 안녕하세요. 최희선 다와TV의 최희선입니다. 제가 사실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좀 됐어요. 2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는 이제 강사로서 제 최희선 다워가 최희선 다둥이 워킹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워킹맘으로서도 제가 강사로서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담아내려고 유튜브를 열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아프면서 제 채널이 조금 커졌죠. 원래 1000명이 안 되는 채널이었는데 병이 생기면서 이제 관련된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하시면서 막 지금 아직 안 됐지만 3000명 정도까지 커졌고, 제 채널의 정체성이 좀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제 채널 소개를 좀 다시 찍고 싶었으나 아직 명확한 제가 이렇게 그런 게 없어서 그냥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드디어 의미를 깨달았어요. 의미? 방향성? 뭐냐면 지금 사실 저 배고플 때 영상 잘 안 찍는데 배고프면 예민해져가지고, 근데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까먹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남겨놔야, 증거를 남겨놓고 영상으로 남겨놔야 실천을 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켰고요. 뭐냐면 제가 사실 어떤 강의를 하냐면, 저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강의를 해요. 제 강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얘기들. 그러면서 제 꿈과 비전은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고 다 같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는 게 제 이상형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했죠. 그게 부모 교육이든 공무원 교육이든 어쨌든 어떠한 방향이든 그 강의 주제와 내용들이 무엇이든, 저는 어쨌든 제 지향하는 가장 큰 지향점은 모든 사람들이 배제되지 않는 거였어요. 이주민이든 장애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남녀노소를 다 떠나서 저는 그걸 꿈꾸고 있었고, 강의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의 다양함이 존재하듯이 나의 다양함도 존재하고, 그런 것들을 함께 풀어가는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병에 걸리면서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 병이 어쨌든 근위축 이름을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루게릭병이라 하는 이 병은 진행이 되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암이나 이런 것들은 치료가 돼서 완쾌가 되거나 회복이 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저는 예전부터 이제 뭐 원샷 한술님이나 우영님이나 이렇게 시각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보는 걸 좋아했고, 그분들을 진짜 존경해 왔는데 아프고 나서는 그런 영상들을 못 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뭐 안 힘든 과정을 겪었다가 아니라, 그분들의 과정이 너무 힘들었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이제 잘 지내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하면 되는데,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 안에 나는 계속 나빠질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지? 계획을 세우는 게 좀 불안했고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자꾸 났어요.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진단받은 지.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조금씩 저도 하기 힘든, 그러니까 아무리 괜찮다고 하고 아무리 진행이 느리다 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하다못해 이렇게 조그만 가방 하나도 들고 가는 게 힘들어졌고, 이제 식당에 가면 포크를 찾아야 되고, 이제 어제 병원을 가면서 다른 변수 없이 어쨌든 이 병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강의할 때도 이제 강의를 하지만 이제 뭐랄까, 제일 이제 소소한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USB 잭을 꼽는 게 힘들어요. 솔직히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USB를 꼽긴 꼽는데, 강의하러 갔는데 내가 그걸 담당자한테 꽂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어 마이크를 샀지만 이어 마이크를 연결하는 것도 아직 한 번도 못했어요. 오늘도 그냥 인원이 적어서 육성을 했거든요. 마이크를 들지 않고.
근데 사실 강사로서 그렇게 마이크를 쓰지 않는 게 되게 이제 힘이 들어요. 목도 많이 상하고. 근데 이제 마이크를 들고 하는 게 힘드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제가 운전을 하면서 공주에서 운전을 해서 몇 시간 운전했는지 모르겠어요. 운전을 하고 오면서 생각이 조금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오디오북을 좀 많이 듣는데 오늘은 한솔님이 쓰신 책을 오디오북으로 들으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유튜브를 왜 시작했는지 사실 다 알고 있던 스토리거든요. 저는 한솔님을 되게 예전부터 구독하고 보고 있었고 저 강의 때도 한솔님 강의를 막 소개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동안 되게 오랫동안. 근데 요즘에 사실 잘 못 봤어요. 왜냐면 내 안에 이제 불편함들이 생기면서 못 봤는데 오늘은 그냥 오디오북을 듣고 싶어서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들으면서 그동안 영상으로 봤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고 다 아는 내용이긴 했는데도 그러면서 들으면서 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였다면 저는 무엇을 해보자, 계획 세우자 이런 게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어쨌든 병이 진행이 될 거고 내가 계속 도움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직은 힘드니까 하다못해 지금도 담당자한테 USB 좀 꽂아달라고 말하는 게 뭐라고 이렇게 아직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의할 때 제 병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제 아픈 걸 얘기하지 않거든요. 아직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 제 명함에 제 QR코드가 있어요. 그 QR코드를 찍으면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실 오늘 점심 먹고 오늘 이제 제 강의를 듣고 한 분이 강의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이제 같이 식사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명함을 받아가셨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운전을 하면서 그 생각을 처음 했던 생각은 유튜브 링크를 지울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사로서 아픈 거를 알리는 게 조금은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픈 거를 밝히는 순간 내 전문성이 마치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내가 이 현장에서 20년 넘게 일을 했고 25년 일을 했고 박사까지 공부하고 현장에서 끊임없이 일해서 쌓아왔던 이 커리어들이 아픈 걸로 포장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없앨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제 운전을 길게 했잖아요. 한 5시간 했나 봐요. 휴게소까지 합치면. 5시간을 이렇게 하면서 제 안에 든 생각은 결론은 유명해져야겠다였어요. 갑자기 왜? 무슨 소리냐면 박승일 님이 20년 전에 이제 요양병원을 꿈꾸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 그분처럼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막 힘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분이 이뤄낸 업적을 보면서 대단하다. 그러면서 저는 나중에 내가 그 병원을 이용할 생각만 했지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웃으면서 책을 써야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책을 쓰려고 실제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왜 안 써질까 생각을 했더니 내 안에 생각이 정립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글 쓰는 거 도와주겠다 했던 친구한테 얘기를 하려고요. 아직 글 쓰는 것은 내 생각이 조금 더 정리되고 써야 될 것 같다. 자꾸 매주 양치기 소년처럼 이번 주 못 썼어 막 이렇게 구차하게 핑계 대는 게 왜 그럴까 생각을 했더니 내 안에 생각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유명해져야겠다는 이거였어요. 제가 이제 네트워크 카페 이런 데서 봤을 때 와상 환자가 우리 병원 어쨌든 와상 환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와상 환자 누워있는 환자가 됐을 때 저희 남편한테 제가 그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나 나중에 이렇게 누울 때 이분처럼 당신이 챙겨서 산책 가고 여행 가고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나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이게 우리 남편이 우리 가족이 너무 큰 걸 기대하게 하거나 우리 남편한테 너무 큰 짐을 주는 건 아닌가? 우리 애들한테 너무 큰 짐을 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꿈꾼 건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배제되지 않고 함께해서 하는 꿈을 꿨잖아요. 물론 제가 뭐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와상 환자나 혹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산책하고 나갈 수 있는 사회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괜찮죠? 지금은 사실 이제 와상 환자가 됐다는 얘기는 기관절개라거나 위로 수술을 해서 위로 관이 연결돼 있어요. 그렇게 어쨌든 눈에 띄는 거잖아요. 목에 구멍을 뚫고 호수로 연결하고 막 호흡기 끼고 있고 막 이런 분들이 길을 다니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시선들 때문에. 그래서 유명해져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익숙해져야지. 익숙해져야 그런 사람들이 길에 나와도 괜찮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뭐든지 시작한 사람들은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졌던 분들이나 뭔가 새로운 걸 얘기했던 분들은 그동안 엄청 많은 힘듦이 있었겠지만 그분들 덕분에 사실 익숙해졌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런 것처럼 저도 이 병이 알려지고 지금 이미 몇몇 분들이 많이 알려주시긴 했지만 우리 같은 이제 저 같은 병을 가진 사람이든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좀 나가기 편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온전히 가족의 짐이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이 생긴 게 가족의 부담이 좀 덜어들고 그거를 이제 국가와 병원에서 책임져 주는 것처럼 그렇게 저 같은 사람이 산책을 나갈 수 있게 혹은 여행까지 못 가더라도 동네 한 바퀴 돌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좀 익숙한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그걸 하려면 난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팔이 더 불편해서 이어 마이크를 끼고 이어 마이크를 끼고 가도 저 강사는 저 강사는 팔이 불편해서 저렇게 하는 게 익숙하도록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팔이 불편한 것도 익숙하고 우리 지금 제 친구들도 저 만나면 고기 썰어주고 반찬 갖다 주고 다 하거든요. 익숙하니까. 물론 이제 적응해 가는 과정이지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익숙해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숨기진 않지만 병이 있는 걸 이런 것들이 저 강사가 병이 있어서 유명해진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어쨌든 전 전문성을 가진 강사였으니까 이러한 걸로 강의 갔을 때도 괜찮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가진 병으로서 강의를 더 못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오랫동안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입에 마비가 와서는 안구마우스로도 쓸 수 있고 스티븐 홉슨도 생각하는 거를 인공지능이 말로 표현했대잖아요.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여튼 뭐 제가 유명해지면 되는 거니까 유명해지려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제 채널을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독자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동안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던 이유는 제가 유튜브를 하는 구체적인 목표도 없었고 방향성도 없었고 그냥 막연하게 좀 알렸으면 좋겠고 같이 알았으면 좋겠고 또 공감도 받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진짜 좀 큰 꿈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약하겠지만 이 병을 가지고 오랫동안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근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선 어쨌든 시선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저에 대한 병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채널 최희선 다둥이 워킹맘인데 평생 동안 워킹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 뭐예요? 계속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과 오래오래 같이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고 저부터도 일단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려고 뭐 익숙해지지 않겠죠. 지금도 뭐 물잔을 두 손으로 들어야 되는 나를 보면 불편하지만 익숙해지려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좀 많이 제가 알려져서 유명해져서 이런 사람들도 이런 걸 다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저도 내가 와상 환자가 되면 뭘 못하지 이게 민폐지라고만 생각했는데 민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혼자는 못하잖아요. 저는 혼자 못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 짐을 다 남편과 우리 가족에게 짊어지게 하기 너무 큰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사회가 포용하는 사회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되게 감동받은 짤이 뭐였냐면 우리나라 부모가 유럽 어딘가에 박물관을 갔나 미술관을 갔나 그랬던 거예요. 근데 돌쟁이 얘기가 막 운 거지. 그럼 우리는 애를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랬더니 그 관리하시는 분이 막 오시더니 안 나가셔도 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포용적인 사회, 아이가 울어도 괜찮고 저같이 와상 환자들이 움직여도 시선이 덜 따가운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조금 뭘 할지 구체화를 시키려고 오늘 이제 마음을 먹었으니까 구체화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가장 먼저는 약 잘 챙겨 먹고 병원도 잘 다니고 강의도 계속하고 일도 계속할 거고 영상도 계속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이제 구독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소문도 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제가 뭐 박승일처럼 큰 병원을 짓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꼭 이 병이 아니어도 많은 병을 가진 환자들에게 조금 따뜻한 환대까지는 아니어도 따뜻한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저도 뭔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하려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실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결심을 한 거를 또 지나가면 잊어먹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면 이렇게 지금 막 신나는 마음들이 좀 가라앉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영상을 보면 저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이제 구체화 시키겠죠. 구체화 시키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뭐 저를 그런 시선으로 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쟤 너무 안 됐다 짠하다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물론 병이 생기고 아프고 이런 것들이 좀 안 불행에 가깝지만 그 불행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삶을 살아갈 거고 우리 애들도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짠한 시선 말고 같이 응원해주고 아시아싸 하고 같이 잘 지내는 모습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밥을 먹어야겠어요. 배고파요.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하고요. 제 채널 소개 이걸로 바꿀 거예요. 제 채널에 오신 분들도 앞으로 계속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사회가 누구나 다 환대가 되는 어떠한 사람도 배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회를 우리 같이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최희선이 환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희선답게 쭉 살아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세요. 감사해요. 안녕.